자, 이번에는 등전이면과 전기장입니다. Equipotential Surface와 The Electric Field입니다. 자, 등전이면이에요. 등전이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퀴 하면은 뭐예요? 이거 같을 등자죠. 같을 등자입니다. 뭐가 같아요? 포텐셜이 같아요. 포텐셜이 같은 면이에요. 즉 포텐셜이 같은 지점을 쭉 이었을 때 나타나는 면, 그게 바로 등전이면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전기장은 이거였죠.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었죠. 그런데 이 힘은 뭐예요? 이 힘은 K Q1 곱하기 1쿨롱 이거죠. 즉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힘은. 그러면 거리가 같다면 힘 똑같다는 얘기고, 힘이 같으면 전기장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기장의 세기가 같은 곳, 그게 바로 같은 곳을 쭉 연결해 놓은 곳, 그게 바로 등전이면이란 말이에요.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이쪽에 플러스가 있어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칩시다.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이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이쪽 전체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이 포지션들은 거리가 같으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쭉 연결해요. 연결한 이 면, 이게 바로 등전이면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요, 전기장과 수직 방향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점전하에서 형성된 전기장을 보자고요. 플러스 전하라고 쳐보세요. 여기 전기장은 그럼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이 플러스 전하로부터 그럼 같은 거리에 있는 곳을 따진다면 원이 되죠. 원.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될 거고, 이 원은요, 플러스 전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면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기장 벡터는요, 이 등전이면과 또 수직을 이루고요. 등전이면의 접선과 전기장 벡터는 언제나 수직입니다. 언제나, 즉 전기장 벡터와 등전이면은 언제나 수직 관계를 이뤄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일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럼 두 개, 만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돼 있다면, 플러스에서 나온 거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죠.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 거는요, 이렇게 휘어서 갈 거고, 이렇게 휘어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요, 같은 원형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 원형으로 된데 여기는 또 원형으로 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 그 원이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단 이 가운데 부분은 양쪽으로부터 거리가 동일하니까 동일한 등전이면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는요, 이제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가 될 거고, 원형의 점전하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원형에 가까운 형태의 등전이면이 나타날 거고요.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의 포텐셜은 어떻게 계산할까? 포텐셜은 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칩시다. 이건 전기장이에요. 전하가 첫 번째 포지션에서 마지막 파이널 포지션까지 가요. 여기까지 간다고 칩시다. 여기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입자가 받는 전기장 벡터는요, 플러스 전하를 놓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 그럼 이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장 벡터는 이쪽 방향이 되죠. 그렇죠? 이러고니까. 근데 얘는요, 요 벡터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이게 ds 벡터. 자, 이거의 전하량을 q0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받는 힘은 q2니까 q0 2 벡터란 말이에요. 전기장 벡터. 됐죠? 즉 i에서부터 f까지 가는데 1w가 필요하다면 w는 fs란 말이에요. 그렇죠? w는 f 내적 s 벡터예요. 근데 여기서는 s 벡터인데 이게 지금 직선이 아니니까 곡선이란 말이에요. 곡선을 따질 때는 그러면 미분 형태의 벡터를 따지면 되죠. 그러면 미세 변이에 대한 벡터 값이 나오고 그거를 다 더하면은 전체 일이 나오죠. 되셨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의 곡선 경로 같은 경우에는 미세 변이에 대한 일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하면 전체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미세 변이를 한다는 얘기는 미분하라는 얘기고 미분 형태고 다 더하라는 얘기는 적분 형태죠. 자, 그러면 dw는 f 벡터 내적 ds 벡터 미세 경로에 대한 거를 하니까요. 그런데 f는 q2예요. 그럼 이거는 q0 2 벡터 ds 벡터예요. 전기장 벡터는 지금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전기장 벡터니까 d2라고 쓰질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i부터 f까지 전체 경로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 1이 나와요. 전체 1은 인테그랄 i부터 f까지 q0 2 벡터 내적 ds 벡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q0는 상수값이니까 앞으로 나오고 q0 인테그랄 i부터 f까지 2 벡터 ds 벡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w는 바로 뭐예요? 이거 w는 델타 v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앞에서 한 거? 델타 v는 v f 빼기 v 이니셜, 즉 일렉트릭 포텐셜 f에서 일렉트릭 포텐셜 i까지 i를 뺀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이너스 w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q0 인테그랄 i부터 f까지 2 벡터 내적 ds 벡터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어요?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전체를 뭘로 나눠요? 이제 q분의 1로 나누면 되죠? v는 q분의 w니까. 그렇죠? 자, 이걸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q가 뭐라 그랬어요? q0라고 했죠? 그럼 여기 q0. 그럼 이거 약분됩니다. 약분되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니셜부터 파이널까지 2 벡터 내적 ds 벡터.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두 지점 사이의 포텐셜,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는 전기장 벡터를 어떻게 해요? 적분하면 됩니다. 즉 i부터 f까지 전기장 벡터 값, 전위차 값을 적분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전자기력은 바로 보존력이란 말이에요. 보존력이니까 경로에 관계없이 전부 똑같아요. 즉 이렇게 가건 처음에서 마지막까지만 해주면 돼요. 즉 처음과 마지막하고의 관계만 있지 중간의 경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전위 vi를 요거를 0으로 정하면 첫 번째, 즉 무한대 위치, 그럼 이게 포텐셜이 0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i를 무한대의 원점이라 무한대 지점을 i라고 하면은 그거는 포텐셜 값이 0이 나오니까 이건 0이에요. 따라서 최종 지점 vf일 때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i부터 f까지 2벡터 ds 벡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첨자를 없애면은 요것만 딱 없애면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전기장 내에서 포텐셜 값이에요. 전체 1이요. 전기장 내에서 전하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전체 1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나온 게 24-3에서 나오는 대전된 입자에 의해서 생기는 포텐셜입니다. 대전된 입자에 의해서 생기는 포텐셜이에요. 뭔 소리냐면 대전된 입자예요. 즉 점전화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점전화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점전화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플러스 전화예요. 그럼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어떻게 생겨요? 일정하게 이렇게 생겨요.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생겨요. 자,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여기에 등전이면은요, 여기서부터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을 선으로 이어주면 그게 등전이면이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포인트가 있어요. 지점이 P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다가 양전화를 놓으면 이 양전화는요, 힘을 받아서 움직이겠죠. 청력을 받아서 이제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는데 요거의 전기장 벡터가 지금 요게 플러스니까 전기장 벡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기장 벡터예요. 그러면 양전화를 놓으면은 이 양전화는요,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움직인 이 전하량을 Q0로 하고 요 놈이 움직인 거리를 ds 벡터라고 해봅시다. ds 벡터. 그러면 여기서 이 벡터 내적 ds 벡터는 어떻게 되죠? 2 코사인 세타 ds 나오는데, 2 코사인 세타 ds 나오는데, 자, 이 벡터하고 ds 벡터 같은 방향이죠. 됐어요?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코사인 0도죠. 코사인 0이면 뭐 나와요? 2 곱하기 ds가 나와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처음 떨어진 거리가 라지알이었고요. 요 놈이 이동해 가서 이렇게 왔어요. 이 이동해 온 거리를 스몰r이라고 해볼게요. 됐어요? 그러면은 V, 델타 V는 V 파이널 빼기 V 이니셜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처음 얼마부터예요? 인테그랄 R부터 얼마까지 밀려나요? 무한대까지 밀려나죠? 파이널 값이 무한대예요. 그러면 2 곱하기 여긴 ds가 바로 요 dr이죠. dr. 그래서 dr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되셨죠? 그럼 우리는 무한대 지점에서의 포텐셜을 0으로 놓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0. 그러면은 첫 번째 있어 출발할 때 그 포텐셜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vi를 그냥 v로 할게요. 이거 플러스 되고요. 그럼 v는 뭐가 돼요? v는 인테그랄 r부터 무한대까지 2dr이에요. 그런데 전기장은 뭐였습니까?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제곱 q였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를 미리 없앴는데 미리 없을까요? 아니면은 어차피 마이너스 또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없앤 걸로 해봅시다. 인테그랄 라지 r부터 무한대까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제곱 q dr이에요. 이건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나오죠. 즉 앞에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4파이 엡실론 제로 q 이건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r분의 1 라지 r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오죠.
무한대 얼마예요? 무한대 집어넣으면 0이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r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r분의 1 나오죠? 그럼 이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나오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 그 다음에 라지 r분의 1 나와요. 됐어요? 즉 포텐셜은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포텐셜은 구분이 가시죠? 그래서 2미의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면 이건 스몰 r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별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점전화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여러 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각의 점전화에 의해서 생기는 포텐셜 값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 더해준다면 전체 V, 토탈은 다 더해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해주면 되죠. vi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거 집어넣으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i분의 qi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점전화에 의한 거였어요. 만약에 쌍극자에 의해서 생기는 그 전위는 어떻게 구할까? 쌍극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으니까 단위 양전화를 놨다면, 단위 전화를 놨다면은 플러스에서는 밀려날 거고 마이너스에서는 잡아당겨질 거고. 되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봅시다. 쌍극자예요. 쌍극자에 의한 포텐셜 값입니다. 자, 그러면 쌍극자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계산하기 좋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걸 한 개의 축 방향으로 딱 정해놓으면 계산이 쉽단 말이에요. 즉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있는 거를 이거를 이어주는 선을 축 방향으로 해서 정렬시켜 놓으면 계산하기가 쉬워지니까 차원 하나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책에 있는 것처럼 Z축상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이게 플러스, 이게 플러스요. 이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원점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중앙에 위치시키면 돼요. 중앙에. 이게 원점이에요. 그러면 대칭 관계가 되니까 편하다고요. 여기서부터 2미의 거리 P, 2미의 거리 떨어진 포인트점이 P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이 포텐셜 값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플러스에 의해서 영향받고요, 마이너스에 의해서 영향받은 게 합해지는 거죠. 플러스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R 플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R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러면 원점으로부터는요, 이거는 R이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요 길이하고 비교해 보면요, 요 놈이 더 길죠? 얼마만큼 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R 플러스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딱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길이는 R 플러스 길이에 해당하고 나머지 이 길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R 마이너스 빼기 R 플러스 길이에요. 요것만큼에 해당한, 여기는 등전이면이니까.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P점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등전이면이죠. 거리가 같으니까. 그러면 요만큼 차이에 해당하는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개, 쌍극자가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D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포텐셜은 전부 합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그마, i는 1부터 2까지 하나, 두 개. 합하면 되죠? 그 vi.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에 의한 거, 하나는 마이너스에 의한 거니까 v 플러스에 의한 거 더하기 v 마이너스에 의한 거.
플러스 A한 거는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거리 얼마 떨어졌어요? R 플러스 떨어졌죠? R 플러스 그 다음에 Q에 여기다가 전하 Q를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더하기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R 마이너스 그 다음에 Q예요. Q인데,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요, 밀어내는 방향이고, 요거는 당겨지는 방향이죠. 방향이 반대죠? 그럼 앞에다가 하나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요, 4파이 엡실론 제로는 앞으로 나오고, 뭐가 돼요? 요거 R 플러스와 R 마이너스 분의 R 마이너스 빼기 R 플러스 거리, 즉 요 차이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R이 쌍극자보다 무지하게 길다면, 이 R이, 요 R이 무지하게 길다면 요 차이는 아주 미세하게 돼요. 즉 요게 길다면 R 플러스하고 R 마이너스는 근사적으로 같아져요. 아주 멀어진다면.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R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요 값은 뭐예요? 요 값은 요거는 뭐가 될까요? 자, 요거는요, 아주 멀어진다면 이 호의 길이는 현의 길이하고 같아진단 말이에요. 또 멀어지면 이 호의 길이는 거의 현이라고요. 직선과 같아진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예요. 이 현은요, 지금 이건 등전이면에 해당하니까는 자기장 벡터와 등전이면은 수직이라 그랬죠? 그럼 이건 수직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나와요? 요 길이는 D 뭐가 나옵니까? 지금 요 각도가 지금 세타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럼 이게 세타면은 근사적으로 요것도 세타가 되니까 근사적으로 요 길이는요, D 코사인 세타가 나온단 말이에요. 즉 요거는 D 코사인 세타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조건에서요? 이 조건에서. 쌍극자의 거리보다 포지션 P의 위치가 멀 때. 그러면 이 V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V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 D 코사인 세타 나와요. 아, 물론 앞에 여기 Q 빠졌습니다. 여기 Q 빠졌습니다. Q.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Q 곱하기 D, 이게 뭐예요? Q 곱하기 D, 이거 전기 쌍극자 모멘트죠. P 아니에요. P 모멘트. 이건 챕터 22에서 했습니다. 자, 이게 P예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써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P 코사인 세타예요. 구분이 가시죠? 자, 됐습니다. 자, 이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생겨요? 이 디폴 쌍극자를 이어주는 이 축 방향을 따라서 형성되는 거예요. 디폴.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쌍극자에서는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연속된 전화분포에서의 전위가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